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대비 직교 분해, 그 다음에 분할법, 그리고 이제 반격법이 있었죠, 그죠? 뭐 그레코라틴 반격법, 반격법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K의 N형 요인 매치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8번이죠. A1, A2, A3에 관한 대비. 자, L 이꼬르는 자, C1, A1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형식이라고 하죠. 선형식 L은 C1, A1, C2, A2, C3, A3에서 이에 관한 변동 SL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변동 어떻게 구하죠? 변동. 예를 들어서 단위수다. 단위수 D 같은 경우는 시그마 CI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형식의 변동을 우리가 SL이라고 했잖아요. L의 제곱 나누기 D, 즉 D분의 L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만일 예를 들어서 뭐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뭐 여기에다가 곱하기 M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반복이 일정한 이런 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M을 곱하고, 뭐 그렇지 않은 반복이 또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그마 mi ci 제곱 요 개념이었죠. 자, 148번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는 자, 반복 r이 있으니까 결국 m 대신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c1의 제곱, c2의 제곱, c3의 제곱, 그것이 d잖아요, 그죠? d죠. 그래서 이것이 요렇게 나타낸, 즉 3번이 답이 되겠죠. 149번 자, SL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SL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역시 SL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L 나누기, 자, SL은 L 제곱 나누기 이렇게 되겠고, 지금 반복이 일정한 경우니까 D 곱하기 이제 M 또는 R 이런 개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L 같은 경우는 3분의 A1 마이너스 21분의 A2, A3, A4 이렇게 되니까 A1이 지금 얼마다, A2가 얼마다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L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곱.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C, 정수계수죠. 그 정수계수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서 이제 3. 왜냐하면 M이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반복이니까, 반복이 지금 3번씩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자,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1.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식의 변동. 자, 150번입니다. yi는 i번째 처리 수준의 측정의 값의 합을 나타낸다. 다음 중 대비가 아닌 것은, 대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선형식에서, 그리고 직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선형식이었습니다. 자, 한 개의 선형식에서 선형식 L 이꼬르는 C1x1 더하기 C2x2 더하기 CNXN인데, 대비라고 하는 것은 C1, C2, CN까지 다 더했을 때, 즉 CI를 다 더했을 때 제로가 나오면 대비라고 하죠. 그런데 선형식이 한 개 더 있어요. 선형식이 한 개 더 있어서 우리가 직교가 있을 수 있는데 CI 다시가 제로가 되면 이것을 직교라고 하죠. 대응되는 것들 전부 다 곱해서 다 제로가 되면 직교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3번에 4,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제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5고 마이너스 4니까 1이 나옵니다. 1. 그렇게 되면 자, 제로가 안 되니까 결국 대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151번 이 선형식에 관한 설명의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번에 보시면 C1, C2, C3 다 됐는데 제로가 된다 하면 L을 대비라고 한다. 그렇죠. 그죠? 3번은 말이 안 되죠. 152번 이론 배치법에서 대비에 의한 변동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형식의 개수들의 제곱합을 선형식 L의
단위수 D라고 한다. 자, 개수, 정수 개수들의 제곱의 합을 자, D, 단위수라고 한다. 1번 맞죠? 그죠? 자, 2번. 선형식을 그 단위수로 나누었다. 선형식을 그 단위수로 나눈 것이 아니라 선형식의 제곱을 단위수로 나누어야지 변동이 되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153번. 대비가 될 수 없는 것은 앞에 있는 정수개수를 다 더해서 제로가 되면은 대비죠. 3번에 보시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결국은 플러스 2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대비가 아닌 거죠. 나머지는 다 대비입니다. 자, 다음 154번 다음 선형식의 변동을 표현한 공식은 무엇인가? 변동, 요거죠, 그죠? D분의 L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반복이 없으면 D분의 L 제곱이죠. D는 시그마 CI의 제곱이죠. 시그마 CI의 제곱 분의 L, 자, L의 제곱. 자, 이것은 이제 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제곱인데 이것은 CIXI 전부 다 시그마. 요 자체는 시그마 CIXI 또는 CNX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의 이제 제곱이 되겠죠. 제곱. 변동을 모르니까 그죠? 그럼 답이 4번이에요. 155번 선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선형식의 단위수는 자, 단위수는 정수개수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분의 1. 즉 5번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5분의 1의 제곱을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을 3번 있으니까 3. 이렇게 3 한 겁니다. 156번 두 개의 대비를 이렇게 할 때, 즉 L1, L2, L1 자, L11, L21 더하기 L12, L22 더하기 이렇게 해서 다 제로가 될 때 직교라고 하잖아요. 두 개의 선형식에서 정수개수를 다 곱해서 제로가 되면 직교 이렇게 하죠. 57번 반복수가 n으로 동일하고 A개의 수준을 갖는 이런 배치법에서 처리 제곱합은 몇 개의 직교 대비로 분해 가능한가? 직교 대비 여러분들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죠? 고개에서 한 개만 빼면 됩니다. A-1개고 요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이론할 때 요거 이제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이론할 때 우리가 이제 직교 대비 쪽으로 가죠. 그죠? 이런 배치법 처리 제곱합 몇 개의 직교 대비로 분해 가능한가? 그래서 대비 직교분의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이게 선형식 직교 대비. 자, A-1개다.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자, 다음 158번 직교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번에 보시면 어떤 요인의 수준수가 L인 경우 이 요인의 변동을 직교분해하면 L개의 직교하는 대비의 변동을 구해낼 수 있다. 157번하고 같아요. 하나 빼면 됩니다. L-1개거든요. 어쨌든 157번, 158번은 뒤쪽으로 가서 우리 다시 이론 배울 때 그때 보도록 하죠. 159번 직교분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사, 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선형식의 변동 SL은 D분의 L 제곱으로 계산한다. 선형식은 한 개로서 이렇게 한다. 단위수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선형식의 자유도는 인자의 자유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형식의 자유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1이다. 160번 단위수 D를 구하라. 단위수 D는 각 정수개수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거 완전히 뭡니까? 그냥 뭐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죠. 이 1급에서 나왔던 거예요. 기사에서 문제가. 기사 문제입니다. 161번 분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1차 단위가 2원 배치일 때 2차 단위의 오차의 자유도는 요 기억나십니까? L-1 곱하기 M-1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도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 그 자유도에서도 E에 대한 자유도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차감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차감하면 되는데 공식은 이제 좀 따로 외우기 싫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자, E의 자유도 제가 한번 체크하라 그랬는데 본문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162번 실험 전체를 완전 랜덤화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실험 전체를 랜덤화하지 몇 단계로 나누어서 랜덤화한다. 단계로 나눈다. 분할법이죠. 분할법. 처음부터 랜덤화가 곤란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랜덤화하는 것을 분할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163번 요인 배치법의 실험 순서가 완전히 랜덤하게 정해지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역시 분할법 한번 읽어보시고 164번 자 이때 자유도 누의 계산이 잘못된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봤던 161번 문제하고 같습니다. 즉 오차의 자유도 2차 단위에서 오차의 자유도는 L-1 곱하기 M-1 곱하기 Ln-1이거든요. 자 165번 자 반복이 R이고 수준수가 R인 경우 평균 제곱이 기대값으로 가장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은 지금 맞고요. 1번 EVA다. EVA 1차 단위가 복잡했죠. 1차 단위 기억나십니까? 시그마 E2의 제곱 들어가고 시그마 A 자기 자신의 시그마 A 제곱에다가 남의 문자 MR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1차 단위의 오차 즉 시그마 E1 제곱 그때 시그마 E1은 뭘 나타내? A by B를 나타내죠. A by B. 그래서 남의 문자는 여기에서는 결국 M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죠? A. 그래서 우리가 1차 단위에서는 AR, E 이렇게 됐잖아요. AR, E. 그죠? B. 그 다음에 A by B.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기억나시죠? 저거 맞나요? 잠시만요. 저게 지금 분할법이죠. 분할법. 자, 분할법. 자, 분할법에서 AR이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 A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ARE1. 그죠? B. A by B, E2. 맞죠? 그죠? A by B, E2, 그 다음 T. 이렇게 들어가죠. 이 E1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결국은 A 곱하기 R이 여기 교락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뭡니까? EVA는 결국 EVA, 여기 이제 가다 보면 이 V가 있겠고, VA 자리가 있겠죠. 그죠? 밑에 있는 E2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시그마 A 제곱인데, 남의 문자니까, 남의 문자는 여기서는 LM, 뭐 R이라고 하면, LMR이라고 하면 A 대신 MR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E1, 시그마 E1도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E가 나타내는 것은 AR이니까 LMR에서 M이 들어가겠죠. 그죠? A, B, R에서 LMR 이렇게 되니까 남의 문자 B 이것이 들어가겠죠. 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은 다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이고 166번 F4를 구하는 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차 단위가 이런 배치 분할법이죠. 그죠? F4를 구한다. 1번 FA는 VA 나누기 VE1이죠. VA 나누기 VE1 요걸로 나눠야 되죠. 그죠? FR은 역시 이 R 자체도 E1으로 나눠야 되는데 E2로 나누었죠. FB는 2차 단위 쪽에 있기 때문에 E2로 나누면 맞고요. 3번이 답이고 4번의 FA by B는 역시 E2로 나눠야 되죠. E2로. 그죠? 자, 160번 분할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1차 인자의 효과가 2차 인자의 효과보다 더 정도가 좋게 추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2차가 더 정도가 좋게 된다라고 본문에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1차를 놔두고 2차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걔를 더 좀 정도 좋게 추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분할법입니다. 168번이요. SE1의 값은 이렇게 했는데 자, ABC는 수준이 각각 3인 모수인자일 때 AC를 1차 인자로 B를 2차 인자로 하여 1차 단위가 2원 배치인 단일 분할법을 실시하였다. 단일 분할법을 실시하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AC를 A와 C를 넣고 E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밑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A by B가 이제 여기 있겠죠. A by B, 그죠? 그 다음에 C by B도 밑에 있고 E2, T. 자, 이러한 요인 배치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SE1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SE1. SE1은 S A 곱하기 C와 같겠죠. SAC 빼기 SA 빼기 SC. 이거 이해되십니까? SA by B는 우리 공식 알잖아, 그죠? 똑같은 거 SA by C도 SAC, SAS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SAC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SA도 보이고 SC도 보여요. 예. 160번 분할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두 번 분할이 일어나면 2단 분할법이다. 아니죠? 1차, 2차 단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2단 분할법은 1차, 2차, 3차 단위로 나누어지죠. 1단 분할법 한 번 칼질하면은 두 개로 나눠지고 2단 분할하면 1차, 2차, 3차로 나눠지죠. 그죠? 170번. 자, SR은 얼마인가 제곱합 SR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SR을 구하라. 자, 이 문제에서 M은 B의 수준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복을 했겠죠. 자, R1, R2 반복을 했겠고, 여기에 A1, A2, A3, A4, A5. A1, A2, A3, A4, A5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B1, B2, B3, B4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럼 SR을 구하라 했어요. SR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SR은 지금 보시면 얘와 얘가 되겠죠. R1의 제곱, R2의 제곱인데 전체적으로 남의 것 5, 4, 20 빼기 이제 CT 이렇게 되는데 CT는 총 데이터의 수가 되겠죠. 그죠? 4 곱하기 5 곱하기 2 총 데이터의 수 40개에서 총 데이터 다 더한 값 이렇게 돼요. 다당 T의 제곱, 토탈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드렸죠. 그죠? 이론 시간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단 170번 문제는 M은 B의 수준수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B의 수준수는 4개다. 이 말이에요. 171번. 똑같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171번 문제하고 넘어갑니다. 172번. 2차, 5차 분산 VE2는 얼마인가? 자, V2는 이거죠. V2.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죠.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V2는 자, 여기에 S가 있었을 것이고 New가 있었겠죠. 그 다음 V가 나오겠죠. V. V2는 S 나누기 New죠. S 나누기 New. 뭐 S? SE2 나누기 New E2가 되겠죠. New E2. New E2가 될 겁니다. SE2는 자, SE2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죠? 여기 있는 여기에 여기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SE2는 차감해서 구하면 된다 그랬죠. 뭘 빼요? ST에다가 빼기 얘를 다 빼면 되겠죠. S, SA, SR, SE1, SB, SA by B 다 빼면 되겠죠. 다 빼면 됩니다. 그런데 공식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SA 빼기 더하기 SR 더하기 SE1 더하기 SB 더하기
SA by B 이렇게 빼면 SE2가 나오겠죠. SE2. 자, 여기에서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SA by B는 SA B 빼기 SA 빼기 SB 이렇게 또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SA 날라가죠. 날라가죠. B 날라가죠. B 날라가죠. 그러면 SR, SE1, SAB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ST 빼기 자 SAR 플러스 SB 더하기 SA by B. 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그러면 요것이 이제 10이 나오는 것이죠. 10. 그 다음에, 누이2는 어떻게 되면, 누이2? 누이2는, 뉴t에다가 빼기, 뉴A, 뉴R, 뉴, E1, 뉴 E1이 뉴 A 곱하기 R이죠. 뉴 A 곱하기 R, 그죠? 뉴 A 곱하기 R. 그 다음에, 뉴 B, 뉴 A 곱하기 B, 이걸 다 빼면 되는데, 공식으로 바로 가자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L, M-1, R-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감해도 되고,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 항상 우리가 5차항의 자유도는 따로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구하라도 많이 나오지만 따로 이제 공식 묻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외워 놓으셔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하면 12가 나와요. 그래서 10 나누기 12 해서 답이 0.8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72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73번. 자, 데이터의 구조식으로 만든 것은 1차 단위 인자, 2차 단위 인자 이렇게 했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분할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으니까 2번에 가장 작은 단위의 데이터 구조. XIJK는 뮤 더하기 AI의 효과만큼, BJ의 효과만큼 E1IJ, 즉 1차 단위고 그다음 CK 더하기 ACIK, BCIK, E2IJK 요거는 2차 단위에 대한 효과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17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FA를 구하라, FB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뭡니까 지금 그 아노바 테이블 자체를 딱 보니까 바로 자, 분할법이다. 단일 분할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죠? 그럼 FA 구할 때 FA 구할 때 우리가 FA는 VA 나누기 VE1으로 구해야 된다. 그죠? 6.3으로 나눠야 됩니다. 1.88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 3번의 FE1은 다시 VE1 나누기 VE2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FR 같은 경우는 VR을 VE1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6.78이 나와야 되는데 자, 22.71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175번. 이거는 공식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되었다. 자, AI 수준에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묻고 있는데 뉴이스타는 settles right의 좌이도이다. settle right의 좌이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수인자 A를 1차 수준, 1차 단위로, 모수인자 B를 2차 단위로 블록 반복 R에 1차 단위가 이런 배치인 단일 분할법에서 자, 블록인자 R 블록과 1차, 5차, 2원이 모두 유의했을 때 자, 세틀라이트의 자유도를 이용한 자, AI 수준에서 모평균 구하는 공식입니다. 4번이에요. 4번.
자, 공식만 체크하시고 여기서 뭐 구하라 이것은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공식만 한번 보시죠. 자, 다음 176번 1차 단위가 이런 매치인 단일 분할법에서 A, B는 모수, R은 별량, 추정치 및 통계량 공식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시그마 R 제곱은 VR 자기 자신에서 빼기 V1을 해서 그 다음에 남의 문자, 시그마 E1의 제곱은 VE2 빼기 VE1인데 아니죠, 그죠? 반대로 돼 있죠? 자기 자신 VE1 빼기 VE2에서 남의 문자 들어가야 되겠죠? 자, E1 같은 경우는 AR이니까 남의 문자는 B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B에 해당하는 M, 그죠? 분모는 맞는데 분자가 VE1 빼기 VE2인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제도 뭐 바로바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되면 좋겠지만 전혀 안 되는 바 없죠, 그죠? 우리가 뭐 이론에서 배운 것을 조금씩만 앞뒤로 이렇게 맞춰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다. 처음 푸는데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또 그 뒷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